안녕하십니까 검사님. 예, 안녕하세요. 네. 검사님, 제가 요번에 여쭤볼 것은 요즘 또 되게 핫하잖아요. 예. 그 살인마. 네. 그게 이제 또 보험 사기인데, 그래서 제가 보험 사기에 관련된 걸 좀 여쭤보려고 해요. 옛날부터도 되게 많았고 요즘도 되게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는 마음에 보험 사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수영도 할 줄 모르는 남편을 갖다 4m 높이의 바위에서 그 가평 계곡 그 물속으로 뛰어들게 해가지고 아무 구조 장비 없던 남편이 결국 죽게 됐잖아요. 그렇게 한 그 여자하고 그 내연남이 5월 4일 날 살인죄, 살인미수, 그 다음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죄 보험 청구가 됐으니까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자료를 쭉 찾아봤더니 작년, 그러니까 2021년도 보험 사기로 적발된 금액이 9,434억, 약 1조 원 가까이 되고요. 아이고. 적발 인원이 97,600여 명, 약 10만 명 정도 돼요. 이게 그 전에 2020년보다 또 훨씬 또 많이 늘었거든요. 점점 보험 사기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완전히 도덕적 해이라 그러나 금전 만능주의 사상에 젖어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하면은 미래의 위험한 상황에 대비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 다시 말해서 보험료를 납부해서 공동의 그 기금, 재산을 마련한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그 도와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이제 악용을 하는 거죠. 뭐 고의적으로 뭐 살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원래 보험 그 안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보험으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건데 일단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보험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보험 사기가 계속 늘어나니까 2016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그래가지고 시행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일반 형법 사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보험 사기라는 게 어떤 건지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보험 사기라고 하는 거는 보험 사고의 발생, 그 다음에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해서 보험자, 여기서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보험회사죠.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죄하고 구조가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험 사기죄를 범한 경우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형법의 사기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그래서 형법하고 비교해 봤더니 그 벌금형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증가한 것. 그게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상습범인 경우도 형법하고 똑같습니다. 형법의 상습 사기인 경우는 그 원래 형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 사기 특별방지법도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피해 금액이 5억 이상인 경우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 특별법에 들어가 있거든요. 한 차이가 없고요. 검사님이 지금 이제 보험 사기의 행위에 대한 정의를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또 몰랐던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사기죄 일반 사기랑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보험 사기 말씀해 주셨을 때 피해 금액이 1조 원 그리고 10만 명. 예. 저는 그게 사실 뭐 한 최근 5년, 최근 10년 그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해, 작년 한 해였다는 사실에 좀 되게 놀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제가 말도 안 나와요. 네, 보험 사기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정의를 또 알려주셨는데 또 듣다 보니까 그 유형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뭐 보험 사기도 뭐 한 가지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도 사기를 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제 유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보면 기존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기왕증이라는데 기왕에 이제 병이 있는 거죠. 그 기왕증이 있는데도 고의적으로 숨겨서 이제 없는 걸로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보험금을 안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뭐 암 진단을 받은 그 전력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암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허위로 그 진단 사실이 없었다 이렇게 숨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발생 안 한 것으로 또 뭐 이렇게 사고 일자를 조작하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사고를 갖다 고의적으로 유발해서 하는 유형이 있죠. 뭐
아까처럼 뭐 살인이라든지 뭐 자해행위, 그다음에 뭐 고의적으로 이제 그 뭡니까 자동차 이렇게 충돌하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그 위법 행위하는 자동차 그 이제 가서 이렇게 부딪혀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험 사기를 위장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위 진단서 이렇게 의사하고 짜고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 운전자 보험 가입 안 한 사람하고 이렇게 바꿔치기 하는 그런 행위가 있고, 옛날에 제가 전주 있을 때 처리한 사건인데, 이제 집을 고치다가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보험 처리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제 사고를 위장하냐면은 그 집 옆에 차가 이제 있었는데, 차가 이제 뭐 후진하다가 사다리를 쳐가지고 사람이 떨어져서 다쳤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발해가지고 제가 수사해서 이제 기소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금을 이제 그 손실을 갖다 부풀려가지고 과다 청구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뭐 과잉 진료를 한다든지, 또 뭐 치료 기간을 뭐 이렇게 자꾸 연장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 뭐 다양한데 크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허위로 그 체결 단계에서 속이는 거, 그 다음에 사고를 고의로 유발하는 거, 사고를 위장하는 거 있고, 그 다음에 과다 청구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보험 사기를 신고하면 뭐 포상금을 준다? 예. 뭐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보험 사기 신고하면은 포상금이 최대 한도가 10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많이 주는 거는 그만큼 보험 사기 사건들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고하려면 뭐 금감원이나 뭐 보험사의 콜센터에다 이렇게 신고하면 되죠. 보험 사기라는 이제 증거를 좀 들고 나서 신고를 하면 되는 걸까요? 보험회사에서 가끔 이 특별법이 생긴 이후에 그 고발되어서 오는 사건들이 되게 많습니다. 과거보다. 근데 그게 입증하기가 되게 애매해서 뭐 불기소 처분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왜냐하면 자백하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입증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형량을 지금보다 좀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고작 한 게 지금 벌금형만 올라갔거든요.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그 외에는 뭐 기존에 있던 거하고 별 차이가 없죠. 특별법을 만든 의미가 그렇게 안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얘기 듣고 사실 사람들이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다 하면은 신고율이 많아지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보험 사기율이 좀 떨어지겠다 싶긴 했는데, 그렇게 막 범위 세지 않아서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하니 또 의외의 결과이지 않을까 싶어. 그게 다 저희들이 이제 내는 보험료가 다 이렇게 줄줄 새는 거죠. 네, 검사님 덕분에 오늘도 좀 보험 사기 여러 가지 유형에 대해서 배우고,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